안녕하세요. 육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나무 이파리 보고 만든 글자 대죽이라고 그랬죠? 대나무 이파리. 대죽은 이렇게 위에 쓰면 대죽머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죽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에 관련된 게 많고, 글, 네, 또 악기 종류도 있고요. 피리라든가 이런 악기.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소리도 있어요. 대죽을 한번 넣어가지고 활용을 해보면은 대답, 답이 있거든요. 대답, 답. 문제를 내면은 우리가 답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 여기 합할 합은 이거는 이제 모양 그릇이 있으면은 여기에 딱 맞는 뚜껑이 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뚜껑, 이게 뚜껑이죠. 그래서 이게 합이에요. 합할. 그러니까 합이 뭐로 갔어요? 답으로 간 거예요. 또 뭘 만들었다? 네. 젓가락은 이제 요즘도 이제 나무 젓가락이 있고, 네. 대나무로 이제 젓가락도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게 이것 저것 또 사람 자도 되죠. 사람 자. 이것 자 저것 자. 예, 지시대명사. 근데 원래 요 이제 젓가락이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글을 지었어요. 이곳이 이제 젓가락 저로 쓰면서 지을 저는 이제 풀초로 다시 나눠서 쓰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가 이제 저로 간 거죠. 저로. 그래서 이때는 젓가락으로 쓰고, 젓가락에 쓰면은 수저가 있어야 되겠죠? 수저는 이제 당연히 앞에서 배운 이제 숟가락 시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오롯이죠, 오롯이. 오롯이, 여기 숟가락 비죠? 그러니까 숟가락을 시라고 그러고 젓가락을 이제 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갖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시저라고 그래요, 시저. 그 하나만 더 해보면은 대나무가 이제 소리로 이렇게 쓰이면 대나무가 이제 스치는 소리가 이제 사르륵 사르륵 이렇게 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웃음소예요. 웃음소. 웃음소. 웃으면은 누구나 다 예쁘죠. 스마일, 스마일. 누구나 다 이제 예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쁠요. 그러니까 일소,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또 일로가 있죠. 한 번 화를 내면은 한 번 늙는다. 네, 그런 말이 있듯이 여기 웃음소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쌀미자를 해보겠습니다. 쌀미는 이렇게 쌀알이 여러 개 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쌀미라고 했어요. 쌀미. 근데 쌀은 이제 정미를 한 거죠. 정미하기 전에는 이제 곡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벼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미해서 우리가 밥을 바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쌀미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부수, 기운 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운이 나려면은 당연히 우리는 쌀밥을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쌀미가 들어갔잖아요. 기운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기운기. 그 다음에 이 쌀을 이제 4통 8달 이렇게 길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길을 이제 표시한 거예요. 길을. 그래서 이게 이제 길에 관련된 거는 시험시험 갈차기 나온다고 그랬죠? 예, 발에 관련된 거 이제 세트로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길을 비유를 해가지고 길에 관련된 거, 길에서 여러 갈래 길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헤매죠. 그래서 헤매다, 헤맬 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로, 길로 헤맬 때를 이제 미혹하다고 그래요.
이때는 요것을 쌀로 본 게 아니라 길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쌀을 나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루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가루분이에요. 가루분. 자, 그 다음에 실사를 해보겠습니다. 실사. 그러니까 실타래를 보고 만든 글자 실사예요. 실사.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했었죠. 이거는 검은 실타래. 거물현이라고 그랬죠? 거물현. 검고 굵은 실타래예요. 그다음에 요게 또 이제 요거는 가늘고 작은 실타래. 가늘고 작은 실타래. 그래서 얘는 작을요였죠. 작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어릴유. 요 구멍열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은흑할 요가 있거든요. 은흑할 요. 이렇게 하면은 은흑할 조가 있어요. 조. 숙녀가 있죠? 숙녀. 예. 요조 숙녀. 그 아리따운 아가씨 요조 숙녀. 시경에 관관저구에 나오는 식구예요. 식구. 요조 숙녀. 자, 그래서 이 실사는 실에 관련된 걸로 쓰이지만은 또 실로 이어주다, 맺다, 이어주다, 또 뭐 천을 짜기도 하겠죠? 네, 이런 걸로 쓰입니다. 그래서 배운 거 한번 또 확인해 보면은 이게 길쌈방이었죠? 그 물을 들이면은 여기 이제 녹색이 있어요. 녹색. 멧돼지가 나무를 이제 깎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무 깎을 녹인데 그 파란색, 초록색을 이제 푸를녹이라고 그래요. 푸를녹. 그 여름이 오면 이제 녹음 방초 아주 푸른색이 이제 막 만발하죠. 요거는 자색이에요. 자색. 그래서 요거는 보라색 자예요. 보라색. 칼라에 관련된 것도 여기 실사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분홍색이 있죠. 주홍색. 요거는 이제 붉은홍, 분홍색, 홍도 돼요. 그래서 칼라에 관련된 것도 이제 그 실사가 들어갑니다. 실로 맺어주죠. 맺어줘. 맺을 결이에요. 맺을 결. 그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또 약혼이 있죠. 약속을 하죠. 약속. 이것도 맺을 약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딱 걸고 이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사의 쓰임새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장군부. 근데 이것도 뭘 보고 만들었느냐죠? 이거는 이렇게 주둥이가 작고 여기가 볼록한 이런 똥장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변소. 그리고 이제 질그릇으로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장군부로 이제 썼을 때 이렇게 하면 수풀림이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릇이 있네요. 그릇. 네, 이런 장군부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덮을멱이죠? 근데 이거 아직 안 배웠지만은, 요거는 울창주창이라고 그래요. 울창주창. 술을 만들었다 주창이라고 하는데, 자, 술을 여기다가 이제 빚어가지고 숲 속에 울금량을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발효시키는 거예요. 발효. 근데 여기 오랫동안 이제 발효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가스가 많이 차겠죠. 예. 잘못하면 터져요. 그래서 이 가스가 이제 가득 그 발효되면서 찬 그런 상태를 답답한 거예요. 울이에요, 울. 마음이 이제 답답한 그런 상황이 오래되면은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근심우죠? 이거는 이제 머리혈 플러스 근심, 요즘 현대병 중에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 증세증, 병질환 배웠으니까 바르게 온다고 그랬죠? 이것도
내가 글자를 알으면은 나를 이제 찾아낼 수 있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근심 걱정을 하는가. 예. 익을 대로 익고 썩을 대로 썩으면은 증세가 오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보면은, 예. 이거는 고기예요. 고기를 이제 이 질그릇, 이 솥뚜껑에 이 고기를 이제 꺼먹죠? 삼겹살. 그럼 이 고기 꿀 때 무슨 소리가 나요? 기름 튀는 소리? 탁탁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질그릇에 고기를 꺼먹는다. 질그릇 요도 되고 이런 소리가 난다. 소리 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말씀어를 넣으면은 노래, 소리 없는, 예, 가락류예요. 가락. 그러니까 젓가락, 가락, 장단을 넣어주는 거죠. 장단.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노래가잖아요. 노래가는 이제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노래를 이제 내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거. 이거는 노래가고, 이거는 노래요예요. 요. 그래서 우리가 가요라고 그러죠. 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물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물망. 금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금을. 이렇게 눈목처럼 오네요. 눈목. 이렇게 오면은 눈목이고, 이렇게 오면 그물망이에요. 자, 이거는 또 그물망이 이렇게도 와요. 이렇게. 그물로 고기를 잡았더니 없다. 여기는 망자가 있죠. 이것 자체도 이제 없을 망, 죽을 망, 달아날 망인데, 투망에 고기를 이제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없을 망이고, 그 고기를 잘 잡으려고 망을 이제 실로 이제 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그물망이 되는 거예요. 그물망. 자, 요거는 이제 그물망을 신라라라고도 하고, 그물을 잘 벌려놔야 되겠죠. 새를 잡으려면은. 그래서 벌릴 라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빛날라도 돼요. 비단나도 되거든요. 자, 한자는 이제 소우주에서 아주 광범위한 대우주까지 이제 그 연결이 됐는데, 우주의 영향을 받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것을 이제 총망라한다고 할 때도 자, 이걸 써요. 그래서 그물망, 그물라해서 총망라한다. 신라는 굉장히 이 포부가 컸어요. 그래서 대륙을 이제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꿈을 이제 거대한 꿈을 꾼 거죠. 새신 해가지고 신라예요. 신라. 나라도 되거든요. 나라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제 나라국으로 쓰지만은 한자로 쓰면은 이제 나라예요. 나라. 이것도 이제 어찌나로 많이 쓰지만은 이게 고호흡이니까 나라, 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고대어로는 나라도 이제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것이 아주 견고하게 그 비단이 이렇게 짜여지겠죠. 예, 그래서 비단나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이제 큰 그물에 새가 걸리면은 또 어때요? 빛에 의해서 이것이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래서 빛날라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물을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자, 기두는 새의 깃털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개로만 이렇게 나왔지만은 한자에서는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면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 깃털, 깃우예요. 기두. 많이 쓰이는, 잘 알고 있는 익힐습 있죠? 익힐습. 우리가 이제 학문도 특히 이제 요 한자를 공부할 때 기초가 이제 지금 부수잖아요. 기초 공부할 때에도 익혀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몸에 완전히 이게 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익힌다고 그래요. 설문해자에 보면은 익힐습은 조삭대야라고 나와요. 새로 비유를 하면은, 예, 새가 날개짓을 할 때 몸에 완전히
뱄을 때 이제 자유자재로 날아다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샘수가 아니라 자주삭이에요. 자주삭, 조삭, 비, 날비. 조삭비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새의 기본은 나는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내 몸에 익히는 것을 익힐습이라고 그래요. 익힐습. 유튜브에서 들은 것을 계속 이제 복습을 이제 하시죠. 자, 공자님의 이제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담은 글 중에 논어. 거기도 첫 기절에 하기시습지예요. 하기시습지. 그래서 배우고 때 맞춰 이제 익히면 때 맞춰서 이제 잘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런 말이 있듯이 익힐습은 우리가 우리 몸에 완벽하게 익혀 들어간 것을 익힐습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기두가 또 들어간 것 중에서 자, 이것은 이제 기 중에서 제일 아주 빛나는 그런 깃털을 가진 새가 꿩이 있어요. 꿩. 꿩깃적이거든요. 꿩은 이제 털이 이제 깃이 이제 아주 멋지죠. 예, 서양에서는 거의 공작과예요. 공작과. 그래서 이것을 꿩깃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이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밤에는 이제 뭐 그렇게 아름다운 게 다 보이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꿩깃적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제대로 보이려면은 뭐가 떠야 되겠어요? 해가 떠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빛나는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빛날 요예요. 이것이 바로 요일, 요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요일로 쓰죠. 자, 한자를 이제 유치원에서도 요즘 한자 공부를 하죠. 일요일, 월요일, 일월, 화수, 목, 금, 토는 이제 잘 이제 따라 하죠. 그런데 일요일 할 때 요자가 궁금해 죽어요. 그러면은 요 꿩깃적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예. 꿩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듯이 우리가 세탁을 하려면은 이제 빨래를 하는 거죠. 빨래탁 하면은 빨래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 그럼 여기 물수를 넣으면 돼요. 빨래탁. 씻는다. 씻을 탁. 세탁기 할 때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뭘로 갔어요? 여기 종성이 여기 바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은 꿩도 이제 발이 있어요. 발. 그래서 꿩이 성큼성큼 가는 모습을 보고 뛰어간다. 뛸약이라고 그래요. 뛸약. 점프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도약한다고 그래요. 도약. 자, 그래서 기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변화할 비잖아요. 변화할 비. 그럼 늙으면은 이제 외모가 변하죠. 주름살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변화해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늙어간다. 늙을 노겠죠. 몸은 늙어가지만은 실제 그 어떤 정신적인 부분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익숙해져요. 익숙할 노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또 노련하다고 하죠. 노련할 노.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그러죠. 익어간다, 익어간다. 이렇게 해서 털이 이제 검정색에서 이제 흰색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50, 60이 되면은. 그럼 이거는 늙은이 모예요. 이건 털모죠, 털모. 늙은이 모. 이거는 한 70대를 말하는 거예요. 70대. 그리고 늙은이 질이 있어요. 예, 요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요. 늙은이 질. 늙음에 이르른 거예요. 요거는 한 80대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7, 80대를 이제 모질이라고 해요. 모질. 모진 인생길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뭘 보고 만들었느냐. 얘는 말이을인데 이것이
수염 보고 만든 글자예요. 수염. 수염리도 되는 거예요. 수염리. 근데 말리을리는 이게 접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접속사. 우리말로는 이제 그리고예요. 그리고. 이건 순접이라고 하고 역접일 때는 이제 그러나거든요. 그러나. 근데 공자님의 이제 논어 이야기에서 하기 시습지가 있어요. 하기. 그러니까 배우고예요. 배우고. 배우고 그리고 배워가지고 하기 시. 때시 때때로. 때때로시 때시 익힐 습이잖아요. 때때로 배운 것을 가지고 때때로 익혀가지고 또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와 기쁘지 아니한가. 배워서 때 맞춰 그것을 잘 익혀서 쓰니까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요 글귀가 있는 것처럼 이때는 접속사로 쓴 거예요. 그리고 뭘 보고 만들었느냐? 수염 보고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앞에, 맨 앞에 오면은 이제 대명사로 쓰여요. 너희예요, 너희. 그러니까 수염이 있는 중년 이상 됐겠죠?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너희.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문장에서 끝에 오면은 그럴 뿐이다. 뿐이로도 쓰여요. 부수로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수염으로 썼을 때는 자, 요 수염이에요. 수염. 신체 발보 수지 부모.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서 저희를 이제 이렇게 지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훼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고 형벌이 이제 몸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근데 수염을 뽑는 형벌 정말 잘못됐다면은 회복을 해야 되겠죠. 뉘우치고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견딜래예요. 견딜래. 실제 우리가 이 높은 이제 꿈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참고 견디죠. 인내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또 수염으로 쓴 것은 자, 이것은 이제 비유인데 아직 그 날씨에 관련된 이야기는 비유자가 많이 나와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수염이 있는 선비가 이제 비를 구하는 거예요. 자연신에 비를 구한다. 이것이 구할수예요. 구할수. 그 결혼을 하면은 혼수장만을 해요. 꼭 필요한 세간살이를 이제 혼수라고 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비를 구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른들 정말 이렇게 선비들이 이거를 비를 이제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당연히 선비 유죠. 수가 뭘로 갔어요? 유로 갔어요. 유. 그래서 유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 말리을 이자는 수염 보고 만들었다. 이것을 한번 또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습이 있어요. 보습. 이름이 쟁기뢰.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은 필수죠. 구석기 시대에는 이것을 돌로 이제 썼겠죠. 그 다음에 철기 문화가 왔으니까 이제 철로 이용을 했고, 여기는 나무로 그 장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무목이 들었고, 요거는 이제 쟁기의 보습, 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쟁기로 일성으로 뭐를 했겠어요? 밭을 갈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밭을 갈았다, 밭갈경이에요. 밭갈경. 그러면 밭을 이제 쟁기로 가를 때, 자, 이렇게 밭을 이제 가를 때 뭘 심느냐에 따라서 이 밭을 이렇게 가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형태가. 그래서 이건 우물정이라고도 하지만은 틀정이에요. 틀을 만든다. 우물도 우리가 사람이 그 물줄기를 발견을 해갖고 우물을 이렇게 틀을 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물정이에요. 우물정. 틀정. 이것이 어떤 모양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이 모양형이 되는 거죠. 네, 정이 뭘로 갔다? 형으로 간 거예요. 형. 자, 이거는 고사성어의
주경야독이 있어요. 주경야독. 낮주죠.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 이제 책을 읽는 거죠. 예, 그것을 주경야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밭갈경과 쟁길의 부수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귀를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귀. 이 귓구멍이네요. 필수는 하나, 둘, 셋, 넷. 이게 귓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귓볼. 그리고 이제 귀걸이를 맨 나중에 달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에 여기가 여섯이에요. 근데 귀의 역할은 뭐예요? 듣다죠. 동사로는 듣다예요. 우리의 이제 유학자 중에서 율곡 선생님 계세요. 율곡 선생님 이름은 이이예요. 이거는 이제 옥으로 귀걸이를 만들었어요. 네. 성은 이씨고 이이예요. 율곡 이이 선생님. 자, 그런데 듣는 역할을 이제 귀로 한다고 그랬죠. 귀. 근데 귀로 하는데 귀도 바르게 들어야 되지만 이것은 고들정이거든요. 고들정. 고들정. 이거는 고들찍이죠. 고들찍. 고들찍. 앞에서 했었죠. 여기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까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원래 마음이 밝아야지만 들리는 소리도 긍정적이고 밝게 들리거든요. 자, 이것이 듣는 사람의 태도예요. 들을 청이에요, 청. 우리가 청강을 하죠. 예, 시청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배운 거니까 집어물 넣으면 큰 집, 언덕에 이제 관청 같은 집을 여기다가 관청에서 하는 일은 곧고 바른 거, 고들정. 관청에서 이제 우리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관청, 청이에요. 관청에 근무하면서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귀이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율이 나왔는데요. 이건 손이죠. 이거는 붓의 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붓이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걸 손으로 이렇게 잡은 거죠. 오른손으로 붓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부처님을 이제 붓다라고도 하죠. 예, 붓이 요 붓다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설명을 이제 붙여보면은 붓다는 이제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을 뜻해요. 그런데 그 자연을 우리가 붓으로 이제 그려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 시다르타. 부처님의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아니고, 그렇게 자연의 이치처럼 가장 근접하게 사신 분. 근데 모든 것을 붓으로 그려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붓은 지금, 요 손잡이가 뭘로 만들어요? 대나무로 만들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붓필이에요, 붓필. 지금은 이제 연필이 있죠. 필기도구라고 하죠. 그리고 붓으로 또 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글 서죠. 그리고 붓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또 그림이죠, 그림. 모든 자연의 그림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림, 화예요. 음이 글획이라고도 해요. 근데 글획은 여기다가 칼도를 넣어가지고 글획으로 쓰면서 얘는 그림화로 쓰게 됐죠. 자, 이거는 어떤 자연의 규칙, 질서, 그런 걸 이제 보고 만든 글자. 이거는 해가 아침에 떠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가고 있는 동안은
그 동안은 낮이라고 그래요. 낮주. 자, 부수가 중요한 거는 낮주는 부수 어디에서 찾는다? 해일에서 찾아야 돼요. 자, 글서는 부수 어디에서 찾는다? 글은 붓으로 써놓은 것을 입으로 활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독서예요, 독서. 그래서 얘는 가로알이 부수예요, 가로알. 요거는 낮주는 해일이 부수고, 자, 그림하는 요 밭전이 부수예요. 자연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거죠, 붓으로. 그러니까 그림하는 밭전이 부수고, 낮주는 해일이 부수고, 글서는 가로알이 부수예요. 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류를 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신하시는 필순이 또 이것은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인데 요 안에부터 다 써야 돼요. 그리고 뭐 보고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눈을 아래로 뜨는 모습이에요. 눈을 아래로 어느 정도 뜨느냐? 45도 각도로 떠야 돼요. 내려야 돼요. 우위로 치켜 뜨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신하가 나오면은 군신 관계, 웃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웃사람이에요. 웃사람. 요거는 아랫사람이겠죠? 이제 웃사람이 있을 때 신하의 태도. 자, 손도 이제 굳게 갖고 있어야죠. 눈도 각도를 좀 내려서 떠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이 굳을 간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굳을 간에 여기 흑토를 이렇게 넣으면 땅이 이제 굳건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굳을 견이 되겠어요. 굳을 견. 견고하다 그러죠. 중견사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견이 이제 또 뭐로 갔냐면은, 예, 이게 이제 조개패, 돈에 관련된 거죠. 이게 어질현이에요. 어질현. 저는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죠. 현나라고. 예, 나라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이제 사는 이제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화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6회를 이제 2부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